이 아이가 백정의 자식이라고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신동.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돼지를 잡는 천민 백정이라니.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어떻게 백정의 품에서 자라게 된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전주 땅 변두리에 막동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동이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사는 기와집과는 반대 방향. 냄새가 난다고, 재수 없다고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멀리 떼어놓은 자리였지요.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초가 한 칸. 집으로 엮은 지붕은 곳곳이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돼지우리가 있었고 늘 코를 찌르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막동이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장터로 나갔습니다. 무거운 칼을 허리에 차고 등에는 커다란 나무 도마를 짊어지고 전주 장터 사람들은 막동이를 보면 눈길을 돌렸습니다. 백정이 옆을 지나가면 옷을 여몄고 아이들은 뒤에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백정 지나간다. 에이, 재수 없어. 막동이는 그 말들을 듣고도 고개를 숙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다 되도록 혼자 살아온 막동이에게. 세상은 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막동이는 성실했습니다. 칼질 하나만큼은 전주에서 당할 자가 없었고 고기를 다루는 솜씨가 어찌나 정확한지 장터 음식점 주인들은 몰래 막동이를 찾아왔습니다. 대놓고 찾아오면 체면이 깎인다며 밤중에 뒷문으로 오는 자들이었지만 막동이는 내색 한 번 않고 고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막동이의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에 나가고 해지면 돌아오고 밥 한 그릇 혼자 먹고 빈 초가에서 혼자 잠드는 것. 그 고요하고 외로운 일상이 어느 봄날 아침 산산이 깨지게 됩니다. 그날도 막동이는 새벽같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뿌연 안개가 전주 들판을 덮고 있었고 발밑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막동이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서 매일 자리를 폈다 걷었다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점쟁이 영감이라 불렀지만 정작 무엇을 파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인은 막동이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구먼, 막동이. 막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르신. 노인이 자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막동이, 자네한테 물어볼 것이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는 왜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화를 내지 않는가? 막동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백정이옵니다.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당연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당연히 천한 사람도, 당연히 귀한 사람도 없어. 막동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네. 살아가는 자리라 하시면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야. 하늘은 다 보고 있거든. 막동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정이 베풀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늘이 백정 같은 천민을 굽어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 같은 천한 것을 하늘이 굽어보겠습니까? 막동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야. 막동이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고기를 잘 팔고 밥이나 굶지 말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막동이의 평생은 바뀌게 됩니다. 전주 장터는 전라도에서도 손꼽히는 큰 장이었습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장이 서면 인근 고을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곡식 장수, 배 장수, 옹기 장수, 생선 장수. 온갖 냄새와 소리가 뒤섞여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장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좋은 자리는 처음부터 그의 차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칼을 갈고 도마를 닦으며 손님을 기다리는 막동이 옆에는 늘 몇 가지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옆자리 두부 장수 옥분이었습니다. 나이 35의 과부로 마음씨가 넉넉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동이를 천대해도 옥분만은 늘 막동이에게 두부 한 모씩을 건네주었습니다. 막동이 씨, 아침은 먹었어요? 아직이요. 에이, 이걸 받아요. 두부라도 먹고 일해야지. 막동이는 그 두부 한 모를 받을 때마다 괜히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장터 포목점 주인 최서방이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전주에서 소문난 자였습니다. 자기 이익이 되면 백정도 찾아오지만 이익이 없으면 모른 척하는 위인이었지요. 막동이 이번 장에 돼지 뒷다리 10근만 내놔. 싸게 줘야 해. 알겠어? 예, 서방님. 비싸게 받으면 다음부터 안 산다. 막동이는 매번 제값도 못 받으며 고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막동이 쪽이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장터 입구에 자리 잡은 주막주인 박서방이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꼭 막동이 앞을 지나가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칼을 차고 다니면 무섭지 않냐? 죄송합니다, 서방님. 백정 주제에 사람 취급받으려고 하지 마라. 알겠어? 막동이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서면 더 큰 화가 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장터에서 막동이의 하루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천대를 받으면서도 성실히 일하고 제값을 못 받으면서도 묵묵히 버티고 막동이에게는 그 어떤 가족도 없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혼처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40이 다 되도록 혼자였습니다. 장이 파하면 막동이는 혼자 돌아갔습니다. 등에 도마를 짊어지고 빈 자루를 들고 마을 어귀의 외딴 초가로 그 쓸쓸한 발걸음이 어느 봄날 아침에 멈추게 됩니다. 장터를 향해 걷던 막동이의 발걸음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막동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안개가 짙은 새벽이었고 사방은 고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들렸습니다. 으아, 으아. 막동이는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장터 입구 쓰레기 더미 옆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적대기 한 장에 쌓인 갓난아기가. 막동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기는 새벽 냉기에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울음조차 제대로 못 내는 상태였습니다. 막동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마에는 작은 붉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막동이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려가야 하나. 백정이 아기를 키울 수 있나. 이 아이에게 백정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더 나쁜 일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막동이를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막동이는 그 작은 손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품에서 아기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막동이는 그날 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막동이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 안에 아기를 눕히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이. 왜 버려졌는지도 알 수 없는 아이. 막동이는 물을 떠다가 아기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차가워진 몸을 데우려고 자기 소미불을 꺼내 덮어 주었습니다. 밥솥에 남아있던 쌀뜨물을 식혀 천에 적셔 아기 입에 물려 주었습니다. 아기는 빨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막동이는 아기를 안고 마을 아낙네들에게 젖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백정이 아는 아기라며 문을 닫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동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아낙네들이 하나둘 젖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장수 옥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막동이 씨, 이 아이 정말 키울 거예요. 예. 이름은요?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귀하게 자라라고 귀동이라 하면 어떨까요? 막동이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아기의 이름은 귀동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동이를 키우면서 막동이는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갓난아기들은 배가 고프거나 불편하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귀동이는 달랐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뒤에는 꼭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귀동이가 밤중에 갑자기 크게 울던 날, 옆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귀동이가 새벽에 연신 칭얼거리던 날, 막동이가 장터에서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귀동이가 온종일 울음을 그치지 않던 날, 이웃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막동이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5번, 6번, 7번 반복되자 막동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막동이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귀동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말이 빨랐습니다. 돌이 지나자마자 말문이 트였고 2살에는 이미 짧은 문장을 구사했습니다. 막동이는 귀동이를 키우면서 행복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초가에 웃음소리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정이 아기를 주었다고? 쯔쯔, 불쌍한 아이. 백정 밑에서 크면 평생 천민이지. 막동이가 왜 그런 짓을 해? 제 분수를 알아야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양반 조첨지가 어느 날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조첨지는 마을 토지의 절반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콧수염을 기르고 항상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거드름쟁이였지요. 막동이, 내 이놈. 예, 첨지 어르신. 내가 아기를 주워 키운다고. 예. 버려진 아이옵니다. 백정이 아이를 키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아이 당장 관아에 넘겨라. 막동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뭐, 감히 양반의 말에 대들어. 백정 주제에. 죄송합니다만, 이 아이는 제가 거두어 싸웁니다. 조첨지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놈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천민이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도 천민이 된다. 그게 그 아이한테 좋은 일이냐? 그 말이 막동이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막동이는 진짜로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백정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관아에 넘기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닐까? 옥분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막동이 씨, 너무 괴로워하지 마요. 관아에 넘기면 저 아이는 노비가 돼요. 그게 더 나쁜 거라고요. 그렇지만 제 밑에서 크면 천민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삶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막동이 씨, 당신은 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막동이는 귀동이의 자는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키우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막동이는 조첨지를 찾아갔습니다. 조첨지는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첨지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뭐야? 귀동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조첨지의 눈썹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 백정놈이 감히. 죄송합니다. 하오나 저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양반 앞에서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든 누가 키우든 그것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제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이 뜻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조첨지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백정 따위가 자신에게 대드는 것은 생전 처음이었으니까요. 이 천한 것이. 두고 보자. 막동이는 다시 허리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막동이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귀동이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동이를 위해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서당 선생에게 쌀 한 마를 갖다 바치며 빌었습니다. 귀동이가 크면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서당 선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정의 자식이지만 그 정성에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동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막동이는 그날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귀동이를 등에 업고 귀동이는 막동이 등 위에서 두리번 세상을 구경했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바라보면서
장터 입구에서 점쟁이 노인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 막동이에게 이상한 말을 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귀동이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막동이, 예, 어르신. 이 아이가 내가 준 아이냐? 예. 노인은 귀동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귀동이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귀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허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할아버지 눈이 맑아요. 맑은 사람은 오래 살아요.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관상을 봐왔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잇는 것. 그런데 5살짜리 아이에게서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은 막동이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동이, 이 아이를 조심히 키워라. 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눈빛을 봐. 5살짜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눈이야. 막동이는 귀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귀동이는 여전히 노인을 바라보며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잇는 능력을 타고났어. 관상이야. 저 이마에 붉은 점 보이지? 옛말에 이마에 붉은 점을 가진 아이는 왕의 스승이 된다고 했네. 막동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그것이 정말입니까?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헌데 막동이 중요한 것이 있어. 노인이 막동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이 아이를 탐내는 자들을 끌어들일 것이야. 귀한 것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위험도 따라오는 법이거든. 조심해야 해. 막동이는 귀동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까? 능력을 너무 일찍 드러내지 않게 해. 때가 될 때까지. 막동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귀동이의 입은 이미 열려 있었으니까요. 귀동이가 6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막동이는 귀동이를 데리고 장에 나갔습니다. 귀동이는 막동이 옆에 얌전히 앉아 장터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포목점 주인 최서방이 지나갔습니다. 귀동이가 최서방을 보더니 조용히 막동이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저 아저씨 있잖아요. 응, 최서방이다. 저 아저씨 오늘 집에 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요. 막동이는 흠칫했습니다. 귀동아,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냥요. 발이 좀 이상해 보여요. 막동이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이 파하고 집에 가던 최서방이 장터 입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발목을 삐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백정 막동이 아들이 아까 최서방이 넘어질 거라고 했다던데. 진짜, 설마. 내가 직접 들었어. 그 아이가 막동이한테 말하더라고.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흘 후였습니다. 귀동이가 이번에는 주막 박서방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저 아저씨는 곧 재물을 잃을 것 같아요. 귀동아,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눈빛이 탁하고 이마에 검은 기운이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막동이는 귀동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거라.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 후 박서방이 장사 미천으로 쏟아부은 곡식 장사가 홀랑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떠안았다가 상대가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저 백정 아이가 진짜 관상을 보는 거 아냐? 말도 안 돼. 애가 몇 살인데? 6살이래. 세상에. 막동이는 귀동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귀동아, 앞으로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왜요, 아버지?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해요? 막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거라. 알겠지? 귀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건은 귀동이 본인이 아니라 막동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근 고을의 원님 행차가 전주를 지나갔습니다. 원님 일행이 장터 앞을 지나는데 말이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원님이 낙마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막동이가 냉큼 달려나가 말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우어, 우어. 김 하나는 장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막동이었습니다. 날뛰는 말을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원님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누구냐, 너는? 예, 소인은 이 장터의 백정 막동이라 하옵니다. 원님 수행원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백정이라고? 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그러고는 행차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백정 막동이가 원님을 구했대. 그래봤자 백정이지.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귀동이가 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어른은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두부 장수 옥분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귀동아, 지금 뭐라고 했니? 눈 밑에 검은 기운이 있고 귀가 흰 사람은 오래 못 산대요. 세상에. 옥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 원님이 급병으로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장터 사람들은 더 이상 귀동이를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막동이 아들, 저 아이가 귀신이야 사람이야? 관상을 본대. 3번이나 맞췄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재수 없게 해. 그런 말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귀동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왔습니다. 밤중에 막동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와서는 귀동이 앞에 쌀이나 엽전을 놓았습니다. 이 아이야, 내 아들 좀 봐줘라. 장가를 가야 하는데 아저씨 아들은 이번 혼사에서 좋은 색시를 만날 거예요. 눈빛이 맑으니까요. 아이야, 내 장사가 잘 될까? 아주머니는 손금이 넓으니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반대로 나가요. 귀동이는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전주 바깥까지 퍼졌습니다. 전라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점쟁이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귀한 것을 가진 자에게는 위험도 따라온다고. 그리고 그 위험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귀동이가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막동이
집 앞에 낯선 가마 한 대가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전주 가명의 비장이었습니다. 비장은 막동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귀동이라는 아이의 아비냐? 예, 그러하옵니다. 전주 감사 어른께서 그 아이를 보시겠다 하신다. 막동이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전주 감사라 함은 전라도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관리였습니다. 그런 분이 천민 백정의 자식을 부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말이 필요하냐? 어서 아이를 데려와라. 막동이는 귀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귀동이는 막동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귀동아, 저 어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눈빛이 맑아요. 막동이는 떨리는 가슴을 누르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따라 가명으로 향했습니다. 전주 가명은 전주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막동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이 어찌나 넓은지 막동이가 사는 마을 전체가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감사 대감은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어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인자했습니다. 막동이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소인 백정 막동이 대감 어른께 문안 드리옵니다. 감사는 귀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귀동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귀동이는 겁먹은 기색도 없이 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가 귀동이에게 물었습니다. 귀동아, 이 어른을 한번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귀동이는 잠시 감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감 어른은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눈빛이 맑고 귀가 두껍고 이마가 넓어요. 그런데 귀동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대감 어른 곁에 걱정거리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감 어른을 해칠 수도 있어요. 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행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아이가 감히. 감사가 손을 들어 수행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계속하거라. 귀동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눈빛이 탁하고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 감사는 오래 귀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동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막동이,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막동이는 엎드린 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감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재주가 비범하다. 앞으로 이 아이를 가명해서 돌봐주겠다. 막동이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대감 어른, 그것은 걱정 마라.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이다. 이런 재주를 가진 아이가 글을 모르면 아깝지 않겠느냐. 막동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다시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대감 어른. 그날 막동이는 귀동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전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베푼 것은 돌아온다고 했던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가짜 승리였음을 막동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귀동이가 가명에서 글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귀동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글을 익혔습니다. 선생이 한 번 가르치면 바로 외웠고 한 번 읽은 책은 통째로 기억했습니다. 감사는 귀동이를 볼 때마다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감사의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홍 비장으로 감사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나이 40의 몸이 단단하고 입이 달콤하며 눈치가 빠른 위인이었습니다. 홍 비장은 귀동이가 가명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안해했습니다. 귀동이가 감사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게다가 홍 비장은 감사 몰래 나쁜 짓을 해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억울한 백성들의 소장을 뇌물받고 묵혀두는 일들이었습니다. 만약 귀동이가 그것을 알아채고 감사에게 고한다면 홍 비장은 밤잠을 못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홍 비장은 마을 양반 조첨지를 찾아갔습니다. 조첨지는 막동이를 이미 눈의 가시로 여기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에서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 백정 아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제거해야지요. 백정의 자식이 감사 대감 앞에서 관상을 운운하다니 세상이 뒤집혔어. 하지만 대감께서 총애하시는데 대감이 모르는 것이 있지. 저 아이의 출신을 대감이 알면 달라질 거야. 출신이요. 백정의 자식이라는 것을 세상에 더 크게 알리면 되지. 그리고 조첨지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아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겠소? 거짓 소문이라 하면? 저 아이가 관상이 아니라 요술을 부린다는 소문. 백정이 귀신을 불러들인 요물 아이를 키운다는 소문 말이오. 홍 비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장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막동이 아들이 귀신을 불러들인데 밤마다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 아이 이마에 붉은 점이 귀신의 표시라더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더 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관상을 봐준 사람이 10명인데 그중 5이 불행을 당했대. 맞아. 그 원님도 귀동이가 봐준 뒤에 죽었잖아. 저 아이가 오히려 불행을 불러오는 게 아닐까. 막동이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천대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혐오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임을 막동이는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막동이가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귀동이가 막동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응, 왜 그러느냐?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막동이가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초가 앞에 횃불을 든 사람들이 서너 명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와라. 요물을 키우는 백정놈아.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첨지도 보였습니다. 요물 아이를 당장 내어놔라.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겠다. 막동이는 귀동이를 뒤에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오? 이 천한 것이 말을 그따위로 해. 저 아이 내어놔라. 관아에 넘기겠다. 막동이의 눈이 굳었습니다. 귀동이는 내어줄 수 없소. 이 백정놈이 감히. 박서방이 달려들었습니다. 막동이는 몸으로 막았습니다. 주먹질이 오갔습니다. 막동이는 혼자였고 상대는 여럿이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귀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막동이는 피가 흐르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동이가 막동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우리 아버지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한지 횃불을 든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에 옆집에서 소리를 들은 옥분이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옥분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조첨지가 나섰습니다. 막동이 두고 보자. 이 고을에서는 못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막동이는 귀동이를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귀동아, 괜찮으냐? 아버지가 더 다쳤잖아요. 막동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홍 비장은 감사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감, 귀동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요술을 부린다는 소문이 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민심이 흉흉해지면 대감의 다스림에 흠이 될 수도 있사옵니다. 감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일단 귀동이를 가명에 더 이상 들이지 않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만. 감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막동이는 가명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귀동이의 글공부가 중단된다는 통보였습니다. 막동이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틀 후에는 장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조첨지가 장터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백정은 이 장터에서 자리를 쓸 수 없다. 당장 치워라. 막동이는 저항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를 짊어지고 장터를 나와야 했습니다. 귀동이가 막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떡해요? 막동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귀동이를 재우고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장터 자리를 잃었습니다. 가명 출입도 막혔습니다. 마을에서는 요물 취급을 받습니다. 막동이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평생 버텨왔습니다. 욕을 먹어도, 천대를 받아도, 혼자여도.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동이까지 위험해졌습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그때 자는 줄 알았던 귀동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막동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안 잤느냐? 아버지 울고 있잖아요. 귀동이가 막동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힘들죠. 막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때문이잖아요. 막동이는 귀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귀동아,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귀동이는 막동이의 품 안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하나 알아요. 무엇이냐? 제가 왜 버려졌는지요. 막동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동아, 가명에서 글 배울 때 책에서 봤어요. 이마에 붉은 점을 가진 아이는
왕의 스승이 된다는 옛말이요. 막동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귀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권세 있는 집안에서는 일부러 버린대요. 아이가 커서 왕을 가까이 하면 자기네 집안이 위험해지니까요. 막동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 귀동이 너는 제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무서운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밤 막동이는 귀동이를 안고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참으로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귀한 아이를 천민백정에게 보내놓고 이제는 그 아이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 막동이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막동이는 장터 자리도 잃고 수입도 끊겼습니다. 남은 쌀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막동이는 인근 마을까지 가서 일거리를 구해보았지만 소문이 퍼진 터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귀동이가 막동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은 채 막동이는 귀동이에게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습니다. 귀동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먹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빈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귀동이를 데리고 전주를 떠나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백정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장터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야. 하늘은 다 보고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의 능력은 이 아이를 탐내는 자들을 끌어들일 것이야. 귀한 것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위험도 따라오는 법이거든. 막동이는 두 말을 나란히 놓고 생각했습니다. 귀한 것을 가진 자에게 위험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귀동이의 능력을 탐내는 자는 조첨지와 홍비장만이 아닐 수도 있다다. 귀동이의 진짜 출신을 아는 자가 있다면 그 순간 막동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귀동이가 말했습니다. 이마에 붉은 점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권세 있는 집안에서 일부러 버린다고. 그 말의 의미는 누군가 귀동이를 버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귀동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막동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귀동이를 버린 자가 있다면 귀동이의 진짜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동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장터 노인. 그 노인이라면 알 것입니다. 귀동이의 이마에 있는 붉은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마에 붉은 점을 가진 아이가 어느 집안에서 버려졌는지. 막동이는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귀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근새근 자는 얼굴. 막동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겠다. 진실을 찾겠다. 새벽이 되자마자 막동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귀동이를 옥분에게 맡겼습니다. 잠깐 다녀올 곳이 있소. 귀동이를 부탁합니다. 어디 가려고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소. 옥부는 무언가 낌새를 챘는지 막동이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막동이 씨, 위험한 짓은 하지 마요. 위험한 짓이 아니요.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것이요. 막동이는 장터로 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막동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막동이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막동이는 노인이 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 귀동이의 이마에 붉은 점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출신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막동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7년 전 전주에서 아이가 하나 버려졌다는 소문을 들었지. 이마에 붉은 점이 있는 사내 아이였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린 자가 누구인지도 알았지. 누구입니까? 노인이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주 판관 이대감의 서자였다. 막동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판관이라 하면 전주 가명 바로 아래 벼슬이었습니다. 이 대감이 서자를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서자가 이마에 붉은 점을 달고 태어나자 이 대감이 두려워했지. 왕의 스승이 될 아이라는 예언이 두려워서 직접 버린 게야.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막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귀동이는 이 판관의 서자 혈통이야. 천민이 아니라 비록 서자이지만 양반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말이지. 막동이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귀동이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막동이에게는 귀동이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 노인이 품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귀동이가 버려질 때 품에 쌓여 있던 것이야. 이 판관의 낙관이 찍혀 있는 천이지. 내가 그날 장터에서 발견하고 7년을 간직했어. 때를 기다리면서 막동이는 그 천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각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낙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증거로 감사 대감께 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지. 하지만 위험하다. 이 판관의 세력이 전주에서 크거든. 상관없습니다. 귀동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노인이 막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막동이, 예.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온다고 했지. 너는 이미 증명했다.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살아온 방식이 그 어떤 양반보다 귀했어. 막동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막동이는 천 조각을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막동이는 그날로 가명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백정은 들어올 수 없다. 대감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소. 귀동이에 관한 것이오. 귀동이라는 말에 문지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막동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전주 가명 전체와 관련된 일이오. 제발 대감 어른께 전해주시오. 결국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다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라 하신다. 감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홍 비장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홍 비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막동이는 감사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감 어른, 소인이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말하거라. 귀동이의 출신에 대한 것이옵니다. 홍 비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백정이 감사 대감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다니. 물러가라. 비장. 감사가 홍 비장을 제지했습니다. 막동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다. 막동이는 품에서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귀동이가 버려질 때 품에 쌓여 있던 천 조각이옵니다. 여기에 낙관이 찍혀 있사옵니다. 감사가 천 조각을 받아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전주 이판관 어른의 낙관이옵니다. 귀동이는 이판관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이마의 붉은 점 때문에 이판관이 직접 버린 것이옵니다. 대청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감사의 눈이 천 조각과 막동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홍 비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판관은 홍 비장의 뒷배였습니다. 이 판관이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질 터였습니다. 홍 비장이 나섰습니다. 대감, 이것은 백정이 꾸며낸 거짓이옵니다. 천한 백정이 무슨 증거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 낙관도 위조된 것일 것이옵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귀동이를 보십시오. 귀동이의 이마에 붉은 점이 있사옵니다. 왕의 스승이 될 상을 가진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표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동이의 관상 능력을 대감 어른께서는 직접 보셨사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감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판관을 불러라. 홍 비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판관이 가명으로 들어선 것은 한 시즌 후였습니다. 나이 50의 이 판관은 체격이 당당하고 수염이 긴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감사 앞에 앉아 천 조각을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감, 이것은 이 낙관이 판관의 것이오? 이 판관은 한참을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인의 낙관이 맞사옵니다. 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귀동이는 판관의 서자가 맞소. 이 판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가 말했습니다. 진짜 확인을 해야겠소. 귀동이를 데려오너라. 귀동이가 가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의 손을 잡고 이 판관은 귀동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귀동이는 이 판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어른이 제 아버지예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동이는 관상으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대청마루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 판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가 일어섰습니다. 이 판관, 자신의 혈육을 버린 죄,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방치한 죄, 이 두 가지를 어찌 변명하겠소? 이 판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사옵니다. 감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홍 비장. 홍 비장이 굳은 표정으로 섰습니다. 귀동이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린 자가 누구냐? 홍 비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눈빛이 홍 비장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세금을 빼돌리고 소장을 묵힌 일도 이미 보고를 받았다. 홍 비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그저 닥쳐라. 감사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홍 비장은 당장 포박하고 조사를 받게 하라. 수행원들이 홍 비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홍 비장이 버둥댔습니다. 대감, 소인을 이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소리가 가명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조첨지 차례였습니다. 감사는 조첨지를 불렀습니다. 조첨지는 전날 밤
홍 비장이 잡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첨지, 백정 막동이의 장터 자리를 빼앗은 것이 사실이오? 조첨지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질서를 위해서 백정이라는 이유로 생계를 빼앗은 것이오. 그것이 질서오? 조첨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첨지 빼앗은 자리를 돌려주고 막동이에게 손을 써서 입힌 피해를 배상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신분을 이유로 생계를 빼앗는 일은 이 고을에서 없어야 할 것이오. 조첨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감사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알겠사옵니다. 그리고 이 판관의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감사는 이 판관에게 판관직을 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동이를 정식으로 서자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이 판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동아. 이 판관이 귀동이에게 말했습니다. 귀동이는 이 판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버린 것은 내 잘못이다. 용서를 빌 자격도 없지만 미안하다. 귀동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가 있어요. 귀동이가 막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요. 대청마루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귀동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도 제 혈육이에요. 원망하지는 않을게요. 이 판관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홍 비장의 집에서는 빼돌린 세금과 뇌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재물은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첨지는 약속대로 막동이의 장터 자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쌀 10가마를 막동이 집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조첨지는 그 뒷모습이 영 풀죽어 보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막동이가 이겼어. 세상에, 백정이 양반한테 이겼다고. 귀동이 그 아이 말이야. 역시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 옥분이 막동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막동이 씨 수고했어요. 막동이는 쌀 가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고는요. 귀동이가 다 한 거지요. 귀동이가 막동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용기를 냈으니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5 해가 지났습니다. 전주 장터는 여전했습니다. 닷새마다 장이 서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막동이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에서 천대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막동이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맑아졌습니다. 그날도 막동이는 이른 새벽 가게를 열었습니다. 도마를 꺼내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일행이 장터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일행의 가운데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2살. 이마에 작은 붉은 점. 눈빛이 깊고 맑은 귀동이었습니다. 귀동이는 말에서 내려 막동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귀동이가 막동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옵니다. 막동이는 반백의 머리로
귀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귀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소신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백정 막동이 아들이 과거 장원 급제. 전하의 측근이 됐다고? 세상에. 막동이는 귀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버려진 아기였던 귀동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막동이는 귀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귀동이가 자신의 손을 잡았듯이. 잘했다. 귀동아. 귀동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장터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새벽 쓰레기 더미 옆에서 울던 갓난아기와 그 아기를 품에 안았던 외로운 백정의 이야기를 아는 이들은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터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막동이는 그저 추운 새벽 울고 있는 아기를 품에 안았을 뿐이었습니다. 쌀 한 톨 여유도 없이 천대만 받아온 삶이었지만 그 작은 품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살렸고 그 아이가 자라 세상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자리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막동이의 그 새벽 결심을, 귀동이의 그 붉은 점을,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그 따뜻한 손을.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